특히 여러분들께 여기 해안도로는 좀 꼭 좀 가보세요 하고 추천드릴 해안도로를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516도로 위험합니다. 천백로 위험합니다. 평화로 위험합니다. 다 말씀 한 번씩 주셨잖아요. 제가 그 도로를 안 그래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도로를 한번 정리해봤어요. 한라산을 중심으로 가운데 한라산 있죠. 가운데 동그라미 한라산 첫 번째 서클 요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한라산 중심으로 가장 고도가 높은 길. 이게 길이 4개가 이제 사각형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을 먼저 보면 일단 왼쪽에 도로가 천백로죠. 이 천백로는 천백고지를 지나가는 그 길이잖아요. 그만큼 고도가 1100까지 올라가니까 고도가 높죠. 여기에 한라산 등반할 수 있는 남쪽에 영실 코스가 있고 위쪽에 어리모 코스가 있는데 이 천백로가 위에 제주시에서 내려가는 길은 그래도 조금 평탄한데 밑에 영실에서 올라가는 이 절반이 엄청 꼬불꼬불하고 실제로 해가 지면 차가 많이 다니지 않아요. 제가 이 길을 가다가 겨울에 한 6시쯤 해 떨어질 때 이 천백로를 서귀포에서 제주시로 올라갔어요. 왜냐면 그게 가장 그 당시에는 빨리 가야 되는데 빠른 길이라고 생각했거든. 딱 진입하는 순간 서서히 해가 지니까 너무 깜깜하고 상대편에서 오는 차가 몇 대가 없고 온통 숲이고 나는 차에 이제 갇혀있고 이러니까 공황이 좀 오더라고요. 약간 답답해지는 느낌? 완전 어둠에 이제 잠식되어 버린 이런 느낌. 그래서 저는 밤에 천백로는 제가 해 떨어지면 웬만하면 안 갑니다. 그래서 진짜 이 밤의 산길 조심하셔야 돼요. 뭐 그렇다고 전등이 많이 있냐? 그렇지 않고 반대편에서나 내 차선에서 다니는 차가 많냐? 그렇지 않고 또 굉장히 꼬불꼬불하고 이렇기 때문에 엄청 답답했어요. 마음이. 천백로는 밤에 절대 가는 거 아니다. 지금 현기현님도 말씀 주셨죠?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그 다음 반대편 오른쪽 516입니다. 516도 가장 꼬불꼬불한 길이 어디냐 하면 저는 516 도로를 꼽을 것 같아요. 516 도로가 진짜 꼬불꼬불하죠. 멀미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516 도로 웬만하면 잘 안 타는데 이번에 그 제주대학교에 그 5톤 트럭하고 버스하고 사고 난 것도 516 도로를 건너온 트럭이 그 나중에 내리막길에서 이제 그 버스를 사고를 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추측하는 여러 가지 사고의 원인 중에 하나가 아마 516 도로를 지나면서 브레이크를 계속 밟으면서 과속으로 오다 보니 브레이크가 마모돼서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은 게 아니냐. 516 도로는 과속으로 달리면 브레이크를 계속 밟을 수밖에 없지. 여기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 굉장히 멀미난다. 진짜. 근데 이 516 도로의 장점도 얘기해야지. 풍경이 엄청 멋집니다. 나무가 우거진 나무 터널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녹음이 우거지는 나무가 아주 푸르러지는 이때에 516도로 타시면 엄청 멋집니다. 나무 터널. 또 언제가 멋질까요? 가을에 이 단풍 들 때 516도로 진짜 멋지대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러 가는 것도 좋고 제주에서 서귀포로 해서 동쪽으로 넘어가려면 516이고 서쪽으로 넘어가려면은 뭐 천백로나 평화로인데 굉장히 고도가 높고 한라산을 넘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꼬불꼬불하고 운전 조심하셔야 된다. 그 다음 이 위아래로 이제 지나가는 도로가 산록북로, 산록남로라고 합니다. 산록북로는 여기에 우리 한라산 진입하는 코스 중에 관음사 코스 있죠. 거기 입구가 산록북로에 있고 또 산록북로가 제가 좋았던 게 뭐냐면 제주과학고등학교가 이 산록북로 쪽에 있어요. 이렇게 높은 고도에 있는 학교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높은 곳에 과학고등학교가 자리 잡아 있는데 기숙사니까 이제 그렇게 학교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거겠죠. 여기도 가을 되면 진짜 단풍이 너무 멋져요. 그래서 이 산록북로도 굉장히 멋진 길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산록남로는 길이 진짜 양쪽이 숲이 우거져 있고 평화로운 길이에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 남편이 교통사고가 한번 난 적이 있었는데 이 산록남로에서 밤에 운전을 하다가 노루랑 정면 충돌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된다.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서클이 있었죠. 두 번째 서클도 있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고도가 더 낮은 제일 위에 이게 애조로인데요. 제가 정말 자주 타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제주시 근처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기에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길. 애조로의 애와 조는 애는
애월의 애고 조는 조천의 조죠. 그래서 애조로래요. 그래서 애월과 조천을 이어주는 길인데 이 길이 아직 더 연장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 완공이 되면 될수록 애월에서 동쪽으로 넘어가기도 좋고 동쪽에서 애월로 넘어오기도 좋고 이런 길이고요. 이 애조로의 특징은 제주도의 고속도로 카메라가 생각보다 많지 않고 사람들이 쌩쌩 달립니다. 그래서 애조로는 특히 좀 저는 조심하셔라 라고 통행하시는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애조로를 좀 천천히 가시려면 무조건 2차선을 타셔야 되고 애조로는 빨리 가는 도로다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로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남조로, 이 오른쪽에 있는 게 남조로인데요. 얘는 또 왜 남조로일까요? 남이 남원이라서 남이고 조는 역시 조천이라서 조죠. 그래서 이게 보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동쪽에서 내려가기에는 아주 좋죠. 그리고 왼쪽이 평화로입니다. 평화로는 애월 사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필수적인 도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평화로도 예전에는 애조로만큼 제주도의 고속도로였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그게 어려운 게 뭐냐면 너무 고속도로고 사고가 많이 나니까 구간 단속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평화로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구간 단속을 이렇게 걸어놔서 80km로 원래 달리는 거라 그나마 조금 요새는 서행을 하는데 예전에는 진짜 고속도로였다. 사고 정말 많이 났다. 특히 평화로 조심해야 될 거는 안개 진짜 심각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게 번영로예요. 이 번영로가 굉장히 저는 좋은 도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시면 끝이 제주항, 북쪽에 있는 제주항이고요. 이 아래쪽 끝이 표선해수욕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갈라서 올라가는 이 도로인데 이 번영로가 성산으로 이어지기도 굉장히 좋아요. 도로도 너무 잘 닦였고 어떤 때는 왕복 6차선이었다가 어떤 때는 왕복 4차선이었다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과속으로 달리시는 분들도 많죠. 근데 여기는 군데군데 감시 카메라가 있고 번영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신호등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번영로는 나중에 퇴근 시간쯤 되면 제주시 쪽으로 들어가시는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퇴근 시간쯤 되면 번영로는 들어가는 차량 쪽이 굉장히 막힙니다. 특히 여러분들께 그 중에서 여기 해안도로는 좀 꼭 좀 가보세요 하고 추천드릴 해안도로를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경해안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창풍차 해안도로라고 하죠. 이 신창풍차 해안도로부터 시작해서 협재 아래죠. 협재에서 시작해서 금능을 지나서 한경해안로 혹은 신창풍차 해안도로를 따라서 내려가면 그 아래로는 노을해안로까지 연결이 돼요. 이쪽이 진짜 예술입니다. 여기를 제가 추천드리는데 여기는 저희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드라이브 코스기도 해요. 같이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일단 협재 구경하시고 금능 구경하시고 신개물 공원 가시면 풍차가 돌아가는 거 볼 수 있거든요. 네? 수월봉에 가시면 제가 영상도 올렸지만 그 전기 자전거도 대여해서 탈 수 있고 여기가 좋은 이유는 아직 굉장히 한적해요. 한적하고 아직 개발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고 저희 남편 말로는 노을해안로는 특히나 그 도로 자체에 가게가 많이 없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를 좀 하셔야 된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컨텐츠를 진행을 해봤고요. 이번 주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주일 또 행복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남은 하루도 마무리를 잘 하시고 건강도 늘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